매니저 갑질 의혹에 박나래 씨가 7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가 되며 복귀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 제가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박나래 씨의 사태에 다시금 많은 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크게 가져가고 계신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단순히 매니저 갑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이모와 의료법 위반 각종 논란거리로 굉장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박나래 씨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박나래 씨가 방송 복귀 가능하겠냐라는 저의 질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가능할 리 없다. 박나래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걸 보면 박나래 씨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본인의 어떤 무죄를 입증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복귀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논란거리가 터진 이 시점에서 사실 결백을 입증해낸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비호감 이미지가 생겨버린 만큼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가 이미 7개월 만에 이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가 된 만큼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박나래 씨가 주사이모 의혹까지 함께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정황들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요. 박나래 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된 이유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술잔에 다쳤다, 막말에 들었다 라는 갑질을 주장하며 12월 달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7개월 사이에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라고 했죠. 지난 2월, 3월, 5월 세 차례 조사에서도 전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갑질을 인정했다라는 건 결국 박나래 씨의 죄질이 무거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 해석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박나래 씨가 이 시점 이후로 방송 활동은커녕 SNS, 언론사를 통한 공식 입장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박나래 씨의 이태원 이 수십억의 자택. 박나래 씨가 굉장한 부자예요, 여러분. 결코 돈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나래 씨의 이태원 자택의 49억 원 근저당 사건 역시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 돈이 없어서 근저당을 다른 곳에 잡힌 것이 아니라 박나래 씨가 소속사와 관련된 이 금액과 해서 이것을 조금 메우는 과정에서 근저당에 설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50억 자택에 도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박나래 씨가 이미 이태원 자택에서 누수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있다라고 구해줘 홈즈 예능 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비싼 집들이 소개되던 중 누수로 천장 일부가 내려앉은 빈집이 공개가 되자 변수가 많은데 누수를 잡아 3년째 살고 있다 라면서 누수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당시에도 단독주택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었고 손볼 게 정말 많다. 4년차를 못 견디고 나가면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지만 나는 주택이 너무나 잘 맞는다 라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박나래 씨의 이 수십억에 달하는 이태원 자택. 근저당이 잡히긴 했지만 이번 주사임모 사태와 매니저들과의 논란으로 인해 빚을 지거나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예능 방송을 통해 수십억 이상의 추정되는 건 100억도 넘는다란 말이 있죠. 그런 엄청난 자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방송 활동이었는데 이 방송 활동이 사실상 이제는 어려워졌고 박나래 씨의 수십억 자택을 매입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자본력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태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박나래 결국 거액 위약금을 물게 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나래 씨가 문제가 된 이유는요. 잘 보셔야 하는 게 주사임모 사태가 아닙니다. 매니저와의 분란, 매니저에 대한 갑질, 그리고 상해 관련된 의혹으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박나래 씨가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저당권 설정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미 넘어갔지만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박나래 소속사도 법인이 존속 중이지만 최근 주소지의 사무실 간판이 철거가 되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나래 씨의 나래바가 방송을 타며 유명해졌고 그것이 결국 박나래라는 스타를 만들어냈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도 매니저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박나래 씨가 이런 모든 방송 활동이 접어들게 되고 특히 이 주택담보대출도 한 10억가량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실제 강제집행과 압류하는 무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이었더라는 것이 근저당의 이유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박나래 씨의 활동이 중단이 되었고 이것이 박나래 씨가 이때까지 촬영했던 많은 광고들, 드라마들, 또 많은 방송에 있어서 피해를 줬다라고 결론이 나면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해내면서 오히려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된 위약금이 그냥 광고 모델 종료를 기준으로 4억 원 정도로 줄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박나래 씨도 본인의 무고함을 만들어낸다면 아니죠. 만들어낸다기보단 증명해낸다면 아마 저 위약금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던가 아마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나래 씨의 사건 중에 굵직한 건 주사임모 사태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이었잖아요. 근데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결국에는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건 이거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나래 씨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위약금은커녕 위약금 이후에 방송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무고함을 드러내도 많은 분들에게 미운살이 박혀있는 박나래 씨의 이미지인데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위약금은커녕 앞으로 방송 활동이 다 끊겨버릴 겁니다. 사실상 은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십억 이태원 자택과 화려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래바를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와인, 술 다 마시고 먹고 노는 모습이 예능에 공개가 됐지만 예능에 공개되지 않은 박나래 씨의 사생활적인 부분도 화려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수임료가 최소 5억 원이다. 자존심이 뭐라고 박나래 전 매니저 변호인의 직격탄이 터졌다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박나래 씨 전 매니저 교도소행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논란의 주인공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법인 강심 대표 변호사인 장현호 변호사가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나래와 매니저 사이 분쟁에 대해 내가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다. 그 영상을 보고 매니저 중에 한 분이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다. 저희가 대리인으로 열심히 사건을 수행해드리도록 결정이 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증거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다.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며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매니저님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퉈볼 예정이다. 또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혹여자나 저희가 이분의 대리인이며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분의 편에서 유리하게 영상을 찍어놨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공지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다라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에 이미 박나래 씨 사건의 영상을 분석한 바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을 비롯하여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 여러 혐의를 합쳐서 바라본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 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행위는 많은 법조계에서 박나래 씨가 나는 끝까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에 대한 상해, 갑질 논란이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징역형을 짧게라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매니저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미 선임되기 한참 전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댓글 반응을 살펴보니 야, 이러다가 연기자는 활동을 못하고 매니저는 실형 나오는 거 아니냐?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변호사가 영상부터 찍어 올린 거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 여론전 하지 마라. 박나래 씨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댓글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의 갈등은 이제 극으로 달했고 둘 중에 한 측은 교도소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법조계의 해석과 여론의 분위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박나래 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과 또 다른 최근 근황 소식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사이모 A씨는요, 난치병으로 고통받았다라며 7년 만에 재수술한다 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방송인 박나래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사이모 A씨가 난치병에 걸렸다라며 자신의 잠잠했던 SNS에 다시 최근에 일상과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요즘엔 집 밖에 나올 일이 병원 진료밖에 없다. 미뤄놨던 수술 날짜를 잡았다. 지난 2019년도 극심한 통증으로 주사 시술과 진통제조차 효과가 없었고 결국 수술을 선택했었는데 7년 만에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완치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하더라. 그 어떤 말에도 무너지지 않던 멘탈이었는데 이번 일로 믿었던 이들에게 상처를 받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너졌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 주사이모 A씨가 난치병이었고 뭐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개인적 사정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참 놀라운 건 여전히 이렇게 내가 난치병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멘탈이었는데 믿었던 사람이 가장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전현무 씨를 저격하는 무 관련된 사진도 올렸고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에게 시술을 받았는데 모른 척 이 사태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추측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의미심장하죠. 근데 이 와중에 박나래 씨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박나래 씨와 이 주사이모 A씨는 계속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박나래 씨가 정말 불법 의료 시술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과 의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이내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박나래 갑질 의혹으로 검찰 송치, 전 매니저는 이긴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마저 갑질을 인정하였다. 박나래의 활동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매니저를 상대로 손찌검과 현실적으로 박나래 씨가 무엇 하나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한 사건이라도 이 사건화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됐다면 아마 남아있는 주사이모 사건도 박나래 씨 주장이 결백하구나, 사실에 가깝구나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며 실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줬을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이 손찌검 의혹은 사건화되며 검찰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경찰이 매니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당분간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 경찰의 이 기소 의견과 대중의 정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사이모 논란 역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매니저들은 녹취 등을 근거로 박나래 씨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사이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박나래 씨가 서울 자택은 물론 일산에 위치한 주사이모의 자택, 이동 중인 차량 내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액 주사를 맞는 등 불법 시술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폭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의 복귀 시기는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경찰 측의 판단을 받아들여 재판까지 넘겨버리게 된다면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때까지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높게 볼진 모르겠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경우는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대중들 기소유예, 기각 처리된다면 박나래 씨가 충분히 방송 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처벌을 받잖아요. 제가 볼 땐 복귀의 가능성이 매우 멀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학창시절 당시에 같은 동급생들을 괴롭혔었던 가수도 복귀를 한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뭐 그 정도 사건도 복귀를 하는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었다 하여 처벌을 받는다 해도 복귀를 못하겠냐? 제가 봐도 시간이 많이 흐르면 몇 년 지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근데 박나래 씨 사건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가수 사건보다 워낙 많은 국민분들의 공분을 샀어요. 그러니 어떤 대중이 원할 것이고 대중들이 원하지 않은데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이휘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휘재 씨를 복귀시키려는 방송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중들의 반발이 엄청났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휘재 씨는 형사처벌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박나래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은퇴가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박나래는 가고 다시 살찐 김신영이 돌아왔다. 제2의 전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선 박나래 씨의 영상을 최근에 올렸을 때 나왔던 이야기에도 김신영 씨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박나래 씨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사실상 활동 중단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 다시 살이 찐 김신영 씨가 이제 박나래 씨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동안 방송활동이 뜸했던 그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하여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안한 입담과 생활 밀착형 캐릭터, 한층 여유로워진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박나래 씨가 메인으로 있었던 박나래 사태가 방송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재는 매우 조용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백나래와 매니저 간의 다툼, 불법 의료시설 논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소환이 됐고 그 안에는 그룹 샤이니 멤버의 키, 전현무,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관련 인물이 많고 각각의 주장에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계속되는 추가 조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 하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키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주사임으로 불렸던 인물은 전현무 씨를 향해 또 다른 저격성 글을 올리며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샤이니 멤버의 키가 6번째 미니 앨범 오는 6월 1일 날 발매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발매가 됐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샤이니 키가 최근에 보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멤버들을 챙기는 모습까지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입짧은 햇님 역시 천평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했었던 입짧은 햇님이 최근 1000평 규모의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어 경기도 파주 애견 카페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파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따로 조율했으며 각종 할인, 편의사항 역시 내가 연결해줬다. 하지만 논란이 터지자 모두 비슷한 입장문만을 내며 마치 내가 오랜 시간 사람들을 속여온 사기꾼처럼 몰아가고 있다. 실제로 어떤 관계와 과정을 통해 일이 진행됐는지는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도 되기 전에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맞느냐? 나는 주사 임무가 아니다. 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나 저거 다 맞았다. 알아라고 대답하자 원장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준다 라고 대답한 카카오톡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나래 씨를 제외한 입짧은 햇님, 샤이니 키 다 복귀를 하고 있고요. 전현무 씨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의 이 분노가 또다시 터지게 된 이유가 되고 만 거죠. 자, 그렇다면 박나래 씨의 사건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박나래 절도 사건의 후폭풍, 전 남자친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났다. 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연루되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막이 이렇습니다. 박나래 매니저들의 이 박나래 씨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매니저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절도 사건 당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니저라면 피해자니까 당연히 경찰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매니저들에게 정보를 받아갔던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는 사실상 뭐라고 했죠? 난 동의를 얻었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박나래 씨와 대립하고 있고 또 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출석해서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결국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의 무혐의로 불송치 자체가 송치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사건 자체가 이제 그냥 무효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의 이 위반 사항도 풀려나간 겁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박나래 씨와 대립하고 있는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에게 한 가지라도 불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조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리해 보일 만한 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이 매니저들이 출석하여서 피해 사실을 진술을 했다면 전 남자친구가 주장한 난 다 동의를 받았다라는 이 피해가 대해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나래 씨가 3차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도 함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요,